안녕, 들리시죠? 오케이, 선생님, 김수동 기자님 끄떡끄떡하겠습니다. 왜요? 음, 고영님자님, 아, 아니, 고, 다시 얘기 고,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고영님자님 왜요? 아니, 소리가 끊겨서 들리는 것 안 같아요. 들려요? 이제 들려요, 이제. 안 들려, 안 네, 들려? 이제 잘 들려요. 그래요? 아까는 끊겨서. 오케이. 네. 좋아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자, 우리가 미네랄 지난주에 복습 잠깐 하면, 미네랄은 물을 통해서 먹던지 아니면은, 땅에서 온다. 그죠? 그래서 땅에 대한 얘기 좀 했고, 물 정수기 관련해서 필터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정수기가 나눠진다는 얘기 쭉 했고, 생수 문제 있다는 얘기 같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미네랄 이제 마지막 시간 할 건데요. 미네랄 이게 대량 미네랄하고 미량 미네랄을 나눠줘요. 대량은 100mg 이상 하루 섭취량 권장량이 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뭐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애들이 대량 미네랄이에요. 철분 뭐 이런 거. 근데 미량은 이것보다 더 작은 거, 100mg보다 더 적은 거. 이게 미량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자체가 일단은 미량이긴 해요. 그래서 제일 대표 주자가 칼슘인데요. 칼슘은 이거 99%는 뼈에 있고요. 우리 몸의 뼈와 치아에 있고 1%는 혈액 속에 존재해요. 어, 에이, 이거 왜 안 그려져? 음. 근데 우리 뼈하고 치아는 이거는 칼슘의 창고예요. 보관 창고. 혈액 속에 있는 1%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1%의 칼슘은 이온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칼슘의 역할을 보면은 첫 번째는 혈액의 항상성, 항상 그런 거 있죠. 그래서 pH 조절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산알칼리 pH 말하는 거잖아요. 산도 중성이 7이면 pH 7, pH 1이 강산, pH 14가 강알칼리. 자, 그러면은 P는 혈액은 7.35에서 7.45.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 중성이 아니고 살짝 약알칼리라고 해야 되나? 피가.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안 지켜지면 사람은 암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피가 막 6, 5 이렇게 산성으로 간다 이러면 암 걸리거든요.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피의 알칼리 산성 이 pH 농도는 7.35에서 7.45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이걸 맞추는 애가 누구냐면은 미네랄. 혈액 속에 있는 미네랄이 하는 거. 특히 칼슘 이온이. 그래서 만약에 고기 같은 거, 고기 산성식품이죠. 그다음에 인스턴트 이거 뭐야? 라면, 햄 막 이런 거. 여기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필요 없는데 이런 게 산성식품이죠. 그다음에 탄산음료, 그다음에 설탕 많이 든 거, 이런 거 드시면 다 산성이잖아요. 얘네들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피 속에서 피가 5, pH 산도가 5, 6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몸이 무조건 7로 땡겨야겠죠.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7.35, 7.45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나와서 박치기 하냐? 칼슘 이온이 가서 이 산성으로 보낸 애들이랑 박치기를 인해 전술로 한 개당 한 개씩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조건 피를 혈액을 7.35, 7.45의 이 pH 농도를 맞춰놔요. 이게 칼슘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너무 고기 많이 먹고 뭐
물은 역삼투압 정수기 물 먹고 있어 미네랄 아예 없고 맨날 인스턴트 먹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 이온이 상당히 많이 고갈되겠죠.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이거 중성으로 맞추느라고, 피를 중성으로 맞추느라고. 그래서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하냐?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몸이 어디다 저장해놨잖아. 뼈에 저장해, 뼈. 그래서 뼈에서 빼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인스턴트, 고기, 산성식품, 설탕, 탄산 막 이런 거 계속 드시고 계시면 피 속에 있는 칼슘 이온이 홀라당 다 써버려요. 그러면 어디서 빼내냐? 이게 부족하면 뼈에서 조달해요, 뼈. 파골세포라고 있어요. 파골세포. 뼈를 부셔요. 그래서 칼슘을 빼내가지고 혈액이 7.35에서 7.45가 맞아지게 하는 일을 해요. 칼슘 이온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때 뼈에서 빼낸 칼슘은 이온이 아니죠. 이온이 아니어가지고 얘네들은 입자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게 신장 결석의 원인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장에 칼슘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칼슘이 많아서 걸린 거예요? 피 속에 칼슘이 없어서 걸린 거예요? 없어서 부족해서 걸리는 거예요. 어, 부족하면 피 속에 칼슘 이온이 부족하면 뼈에서 빼냈는데 그 뼈 빼낸 칼슘이 너무 입자가 커서 정수기 몸 안에 정수기인 그 신장에 걸리는 콩팥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장 결석 생기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게 칼슘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칼슘 못 먹게 한다. 칼슘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신장 결석이 있으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 물을 잘 먹어야 돼요. 미네랄 워터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온 상태의 칼슘이 많이 있게 확보를 하고 음식에서도 칼슘으로 먹을 수 있으면 음식도 잘 챙겨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혹은 이렇게 너무 산성식품을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 줄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장 결석이 왔다 그러면요. 물은 뭘로 먹고 있는지, 그다음에 산성식품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칼슘은 부족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체킹해야 돼. 어, 이거 신장결석은 상당히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물도 잘 드시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로 쪽으로 막 내시경 넣어서 막 쑤셔서 막 빼내는 그런 기술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 염증이 생겨서 막 엄청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안 걸려야 돼요. 신장결석 같은 거 안 걸려야 되는데 너무 산성식품 많이 먹는 생활 습관, 그다음에 미네랄 없는 산성수, 역삼투압 정수기 물 먹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칼슘이 하는 일은 피지산도 조절하는 일을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때 이온 상태의 칼슘이 엄청 중요하겠죠. 이게 피 속에 녹아 있으니까. 그게 이게 우리 이스프린 같은 정수기 쓰시면 이런 칼슘 이온들 그냥 이온 상태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먹은 멸치나 뭐 우유나 이런 데 들어있는 칼슘은 실은 소화시켜서 다시 뼈에 흡수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 물속에 있는 칼슘 이온은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칼슘은 또 뭘 하냐? 어,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 이거 되게 중요한데 수축할 때는 칼슘 이온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고요. 이완을 할 때는 마그네슘 이온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쓰인 데가 어디냐면은 심장, 심장 근육, 그리고 또 우리 모든 몸의 근육들, 이게 다 칼슘, 마그네슘이 들락날락 하거든요. 심장은 어때요? 그죠? 수정하고 7일부터 쿵짝쿵짝 뛰죠. 쿵짝쿵짝쿵짝 뛴단 말이에요. 수축할 때는 칼슘이 심장 근육에 들어가고, 이완할 때는 마그네슘이 들어가고, 칼슘이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원활하지 않으면 심장이 쿵짝쿵짝쿵짝 못 뛰어요.
붕짜라락짝, 붕짝짝짝, 막 이렇게 지 맘대로 뛰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벌렁벌렁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완전, 심장 부정맥이라고 해요. 제대로 이렇게 안 뛰어요.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육과 수축 이완에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부족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미세하게는 눈 밑 떨림, 눈 밑에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칼슘하고 마그네슘 균형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쪽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 그다음에 아이들 성장기에 다리 쥐나는 거. 막 자다가 다리 종아리 뭉쳐갖고 땡 뭉쳐갖고 뭐 이러잖아요, 아이들. 그거 이게 뭐냐면은 수축했잖아요? 근데 이완할 때 마그네슘 필요한데 이게 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다음에 임신했을 때, 그때 다리 쥐가 되게 많이 났어요. 이렇게 탁 쥐가 난 게 아니에요. 뭉쳐. 뭉친 다음에 안 펴져. 그래갖고 막 너무 아파서 막 잠 깨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엄마가 키 클라 그런갑다고 주물러 줬는데 키 클라 그런 거 맞아요. 주무르면 되는 일이 아니고 영양소가 부족합니다라는 신호예요. 칼슘, 마그네슘 부족해요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 눈 밑에 자꾸 떨리고 다리 막 쥐나면서 쥐는 게 아니고 막 뭉쳐갖고 종아리 근육이 땡 뭉쳐갖고 안 풀어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기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얼굴 돌아가는 거 그거 구안와사라 하거든요. 얼굴 근육이 칼슘하고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이렇게 수축 이완이 잘 안 돼, 들어가고 나가고 잘 안 되면 그 얼굴이 돌아가갖고 이게 제대로 안 돌아요. 구안와사라고 해요. 그럴 때도 칼슘 마그네슘 되게 많이 필요하고 구안와사 왔을 때는 오메가3도 많이 먹으라 그래요. 이게 혈액순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 이게 칼슘 마그네슘 이온의 부족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죽고 살지는 않는데 문제는 심장이에요. 심장 근육이 심장 근육의 수축 이완에 칼슘, 마그네슘 필요한데 이때 영양소 부족하면은 자다가 그냥 갈 수 있어요. 이거 뭐 그 돌연사, 심장 돌연사. 진짜 위험해요. 진짜. 자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남편들 중에 뭐 난 영양제 안 먹어도 돼. 막 이러는 남편들 있잖아요. 그 되게 위험한 거예요. 어. 맨날 라면이나 막 인스턴트 좋아해서 맨날 시켜서 먹고 영양제는 안 먹고 물도 막 역삼투 정수기 먹고 막 이렇게 막 살잖아요. 그럼 이 미량 영양소 부족해갖고 수축 이완이 안 되면 자다가 가는 거예요. 진짜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언제 또 이게 마그네슘 주사 쓰냐면 그 자궁 수축 이거 조기 출산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궁이 자꾸 수축해갖고 막 애가 나올라 그런다고. 10달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수축할 때 칼슘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때 수축 안 하고 이완시키면은 자궁이 이렇게 덜 수축하겠죠? 수축하면은 애가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마그네슘 주사를 딱 놔요. 그러면은 근육이 확 이완되면서 수축 안 해요. 그러면은 혈관이 쪼그라졌을 때도 마그네슘 주사 해갖고 혈관 이완시키는 것도 해요. 그래서 혈관 이완하고 혈관이든 근육이든 뭐든 이완과 연결되어 있는 게 마그네슘인데 자궁 수축 너무 심하게 하면 약 대신 마그네슘 씁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심장 돌연사가 제일 위험하다. 자다가 갈 수 있는데 이게 칼슘 부족일 수 있다. 이거 아무도 몰라요. 어. 근데 칼슘보다는요, 마그네슘 부족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궁 수축 뭐 이런 거 전부 다 마그네슘 부족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뼈에는 칼슘 되게 저장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다 그러면요 바로 빼서 쓸 수 있는데 마그네슘은 사실 음식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요즘 채소, 과일 뭐 이렇게 이 마그네슘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물까지 싹 다 걸르는 정수기 물 같은 거 드시고 계시면 진짜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로 잘 챙기고 계셔야 되는 미량 영양소들이에요. 그다음에 이 칼슘 이온은 어디에서 또 많이 필요하냐면
뇌신경 전달 물질. 자, 이게 뭐냐면은 좀, 불안 초조하실 때요. 칼슘 많이 드세요. 어, 이게 신경 안정 물질들, 이런 게 칼슘 이온이 많이 있으면 잘 만들어진다. 음. 그래서 이게 아메이 우황청심원, 뉴트리라이트 우황청심원은 칼맥디다.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진정시켜주는 역할 칼슘이 하고요. 잠자기 전에 칼슘 드시고 따뜻한 우유랑 막 칼슘 드시고 나면 좀 이게 진정된다. 그리고 이게요, 갱년기 왔을 때 뭐를 해도 잠이 안 온다. 그러시면 칼슘 좀 드셔보세요. 잠을 좀 잘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칼슘 부족해서 잠 못 잔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 해. 그래서 뭐 루바도 먹고 뭐 그 구슬립 밸런스 같은 것도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막 잠자는 거 되게 뭐 저기 카테킨 녹차 카테킨 같은 거 먹으면은 뭐 뇌파 안정돼서 잘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 안 돼. 그러면요 칼슘을 좀 왕창 드셔보세요. 칼슘이 빠져나가거든요. 그 갱년기 되면은 여기 얘기하겠지만 한번 다시 얘기해보죠. 뼈 건강. 뼈에 갱년기 뼈가 이렇게 있으면 뼈에 칼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잡아주는 애가 있어요. 밖으로 못 새게, 줄줄 새지 못하게 잡는 애가 누구냐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 칼슘이 밖으로 못 빠지게 자물쇠처럼 딱 잡고 있는데 갱년기 오면 얘가 이제 줄잖아요. 숫자가 준단 말이에요. 칼슘이 줄줄줄 새요. 그래서 이게 뼈도 아프고, 그러니까 갱년기 오면은, 저기 뭐야, 뼈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막, 이게 이게 뭐야, 좋았다, 나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칼슘은 좀 챙겨보세요, 칼슘은. 그래서 뼈에서 칼슘 빠져나가는 거는 이거는 갱년기 온 다음에 1년에 진짜 뭐 한 10%씩 준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 챙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뼈속에 칼슘 챙기는 건 언제부터예요? 그러면은 갱년기가 50살이 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7년에서 43세부터 칼슘을 챙기고 있으라. 왜? 미리 챙겨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칼슘제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막 뼈가 빵빵하게 차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챙기고 있어야 되는 게 칼슘이에요. 그래서 7년 전부터 칼슘 챙기기. 아우, 저는 정수기를 바꾸라고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미네랄 있는 물을 먹어라. 그리고 칼슘을 먹어라. 이렇게. 그다음에 이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청소년기, 성장기, 성장기 어린이는 칼슘을 1200까지 먹으라고 하죠. 하루 권장량 1000에서 1200이거든요. 청소년, 성장기 어린이, 그다음에 임신, 수유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더블 X 드시면은 더블 X 아침 저녁 드시면 이게 700mg 들어있어요. 근데 칼메띠가 250mg이거든요. 잠깐만. 그래서 칼맥디가 250mg인데 이게 두 개 드시면은 950이잖아요. 그래서 더블엑스 아침 저녁을 먹고 칼맥디 한 장 정도면은 거의 1000 정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다 뭐 우유 드시고 뭐 시금치 뭐 멸치 뭐 이런 거 드시잖아요. 거기 또 칼슘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권장량 한 이 정도 된다는 걸 알고 좀 챙기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음, 음,
이 뼈에는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 1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양제 같은 거 사실 때는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이 2대 1인가를 먼저 좀 챙기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 뼈에 뼈 성분하고 같은 구성으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칼슘의 운반체가 비타민 D니까 비타민 D도 같이 들어있는지 이런 거는 좀 챙겨서 하시고요. 이 칼슘제를 선택할 때 우리가 키 클 때 그럼 뭐 먹어? 그러면 우유 먹잖아요, 우유. 어. 그래서 우유에 칼슘이 많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데요. 많다기보다 우유는 물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칼슘. 근데, 그러니까 우유는 단백질 식품이에요,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송아지에게 주는 고단백 음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칼슘이 들어있지만 산성식품이 단백질 식품이니까. 근데 이 칼슘이 흡수가 되게 잘 된다. 그러니까 피 속에 잘 돌아다닌다. 그래서 칼슘이 마치 키 클 때 우유를 먹어야 키가 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고단백 단백질이 성장기에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우유 드시면 키가 크는 거죠. 근데 우유는 이게 이제 소가 뭐 먹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도 먹을 수 있고 여성 호르몬제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약물 오염, 그다음에 또 우유 이 소가 광우병 위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담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칼슘의 근원을 우유가 제일 좋다고는 영양학자들이 말하지 않아요. 놀랍죠? 우리는 키 크려면 우유 먹어야 돼. 막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로 영양학과 그때 교수님들이 강의한 거 들었는데, 칼슘의 보고로 우유를 안 치더라고요. 우조 칼슘이랬고, 속뼈 칼슘 이런 것도 안 쳐요. 좋은 거라고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은 거야 했더니, 심해 어린 굴껍데기. 굴껍데기? 다 굴 좋아하세요? 굴 이렇게 싱싱하게 막 이렇게 근데 뭐 딱 맛있다고 딱 먹었는데 빠지직 하고 껍데기 씹히면 어떠세요? 오메 이것은 칼슘이 오면서 팍팍팍 씹어서 드세요? 뱉어야죠. 잘못하면 맹장 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슘 굴껍데기를 먹는 음식이 아닌데 왜냐 우리 인간이 소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굴껍데기에 있는 칼슘이 그렇게 좋은 양질의 칼슘이라는 거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공을 잘 해야 먹었을 때 가스도 안 차고 속이 안 아픈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칼슘제, 골다공 때문에 칼슘제 먹고 있는데 속이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좋은 칼슘제 선택하시면, 예, 칼맥디 선택하시면, 속 안 아픕니다. 유일하게 안 아픈 칼슘. 제 친구 희숙이라고 있는데요. 그 친구 엄마가 칼슘제는 유일하게 아메이 거만 드세요. 이유는 속이 안 아프대요. 딴 거 먹으면 속이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그렇게 잘 쓰는 편이 아닌데도 딱 좋아하는 그 자기한테 맞는 그 한 가지, 두 가지 제품이 꼭 있더라고요. 칼슘이 그렇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키 클 때, 그 다음에 갱년기 때 꼭 칼슘을 먼저, 그리고 갱년기 예방은 7년 전부터 한다. 그리고 이 칼슘의 흡수는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더 흡수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신하고 수유할 때, 급성장하는 성장기 때, 이때 칼슘 흡수가 잘 돼요. 그럼 지금 50 넘어서 우리가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도 지금이라도 드시는 게 좋다. 지금이라도 드시는 게 좋다. 어, 정수기로 드시면 제일 좋죠. 일단은. 네. 자, 그 다음에 뼈, 신장, 그 다음에 칼슘은 5번. 음. 칼슘은요, 인슐린을 분비할 때도 되게 많이 필요해요. 또 칼슘 이온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 갱년기 때 당뇨 오면서 골다공 오고, 그 다음에 갱년기 증상 되게 심해서 잠 안 오고, 막 이렇게 짬뽕으로 같이 막 이렇게
뭐 총체적 난국으로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칼슘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어, 인슐린 분비할 때 췌장에서 칼슘을 되게 많이 써요. 어, 음, 자,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는 칼슘 말고, 또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요오드. 자, 요오드 그러면 갑상선 질환하고 연결돼 있죠? 갑상선 호르몬 티록신. 티록신의 원료죠? 이게 요오드가요. 자,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두 가지 종류가 만들어지는데, T4와 T3가 만들어져요. 어, 그 티록신 4, 티록신 3잖아요. 근데 T4, T3라는데 이 4하고 3가 뭐냐면은 이게 요오드 개수예요. 오, 그러면은 자, T4, T3가 만들어지는데 삼삼하게 일 잘하는 애가 누굴 것 같아요? 삼삼하게 일 잘하는 애? T3가 잘할까요? T4가 잘할까요? 삼삼하게 일 잘하는 애? 삼삼하게 T3가 일을 잘해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이 갑상선이 호르몬을 만들 때 T3하고 T4를 동시에 만드는데 근데 실제로는 참 희한한 게 T4, T3가 일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티록신이 10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T4를 7개를 만들고 T3를 3개를 만들어요. 그 일을 잘하는 애를 적게 만들어요. 희한해. 예. 그래서 일을 T3가 3개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이 갑상선 호르몬은 모든 호르몬의 엄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빵빵빵 잘 돌아가려면 이 티록신이 잘 나와야 돼요. 근데 만들어졌는데 T3 삼삼하게 일 잘하는 애를 3개밖에 안 만들고 일 못하는 애를 7개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서 아, 더 만들어!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몸에서 여기 T4니까 요들을 한 개 떼버리면 T3가 되잖아요. 그래서 T4를 T3로 삼삼하게 일 잘하는 애로 바꿔서 써요. 어디서? 간에서. 그리고 장에서. 그래서 갑상선이 원래 이렇게 일을 해놓으면 간하고 장이 T4를 T3로 요들을 한 개 떼가지고 제대로 된 호르몬을 만들어 쓰는데 요때 누가 필요하냐? 셀레늄이 필요해요. 셀레늄. 미네랄 중에 셀레늄이 있어야 T4가 T3 전환이 일어나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셀레늄 부족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땅에 셀레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채소 과일 나는 채식을 열심히 할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채소 과일 열심히 드시면 셀레늄 부족해져요, 우리 몸에. 없어. 우리나라 땅에 없기 때문에 화강암 토양이 없고 셀레늄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셀레늄은 보충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어디 들었다? 더블 X에 셀레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블 X 잘 드시고 계시면 그냥 웬만하면은 딱입니다요. 예, 근데 이제 더 필요하면 더 드시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얘가 해결한다. 그래서 T4에서 T3 전환 요오드가 있어야 갑상선 호르몬 만들어지지만 전환시킬 때는 셀레늄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간이나 장이 안 좋으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T4, T3 전환이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 그래서 희한한 게요. 갑상선은 여기 있잖아요. 목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간하고 장이 이 밑에 배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일을 못하면 갑상선이 무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T3의 양이 조금밖에 안 만드는데 간이나 장에서 바꿔주잖아요. 이렇게 T4를 T3를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상선이 일을 좀 잘 못해도 간이랑 장에서 알아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간하고 장이 힘들어갖고,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못 하겠다! 팍 퍼지면 어떻게 돼요? 갑상선이, 난 T3, T4 늘 만들 대로 만들었는데, T4가 T3 전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몸에 이 뇌에서, 몸에 이 뇌에서, 지령탑에서, 야, T3 더 만들라고! 또 이렇게 갑상선을 쿡! 허리를 찔러요. 더 해! 일 더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상선이 어떻게 해요? 어머, 이상하네? 이러면서 또 해.
그래도 또 T4를 많이 만들어. 그래서 갑상선 무리합니다. 그래서 장하고 간 안 좋으신 분들은요, 갑상선이 상당히 무리해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갑상선 안 좋다 그러면요, 유산균 꼭 드세요. 간에 좀 밀크시슬 꼭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간이나 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갑상선이 무리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어. 그리고 셀레늄도 꼭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요도도 필요합니다. 자, 근데 갑상선 질환하고 연결되어 있는 갑상선은 항진이 있고, 저하가 있잖아요. 항진은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하는요, 샘,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는 공장,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이 이 갑상선 샘이, 어, 백혈구들이 와서 두들겨 패요. 백혈구가 와서 갑상선 샘을 파괴해. 그게 저하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 우리 몸의 경찰관인 백혈구가 왜 내 조직에 가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패냐는 거지. 몰라요. 지금까지 아직 원인을 못 찾았어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자, 갑상선 항진이신 분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몸 안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을 틀어놓은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은 무슨 노래예요? 여기 다 아실랑가? 딴따란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막 박자가 막 따라라라라 엄청나게 100m 달리기를 가만히 있는데도 100m 달리기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돼. 그럼 어떻게 100m 달리기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숨 쉬죠? 예. 그런 것처럼 항진이신 분들은요,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져 몸이 팍팍팍팍팍 돌아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막 빨리 돌아가요. 예. 그럼 저하는 어떻게 될까요? 호르몬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몸에서 느려 터지게 돌아가요, 몸이. 그래서 막 이런 거죠. 몸 안에 어떤 노래를 틀어놨냐면, 동창이 밝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느려 터지게 돌아가는 게 갑상선 저하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느려 터지면 무거워서 쭉쭉 처져가지고 살이 막 찌면서 안 돌아가요. 이게 게으른 거랑 상관없이 몸이 너무 힘들어요. 완전히 저기 밑에 지하에서 나를 막 끌어당기는 것처럼 아파요. 이게 무겁고 축축 처져요. 이게 둘 다 호르몬이 정상이 아니어서 그런데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 되는데 영양소로 말한다면 더블엑스나 오메가3, 더블엑스하고 오메가3 우리 뉴트리라이트는 이 더블엑스 오메가3 꼭 챙겨서 드세요. 이렇게 말해요. 어, 이게 약은 아닌데 항진님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병원 가면은 갑상선 호르몬 다운되게 해요. 예. 그또 저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또 막 더 줘요. 그래서 또 항진이 막 된다. 갑자기 호르몬이 많아지니까. 그래도 다시 또 저하로 올라갔다 막 이렇게 수치를 막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먹어야지 정상에 오는지 몰라가 처음에 막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진이었다 저하됐다 저하했다 항진이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 병원 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하지만 더블엑스하고 오메가3를 두 분 다 드시면 좋아요. 항진도 좋고 저하도 좋아요. 왜 좋을까요? 자, 항생은 너무 몸이 팍팍팍 돌아가니까 고갈이 되거든요. 영양소 고갈. 자, 그럴 때 더블엑스 오메가3를 드시면 세포가 좀 고갈됐던 영양소가 충족이 되겠죠. 그리고 세포도 정상화되고. 그래서 항진약 드셨던 항진이어서 호르몬 이렇게 좀 조절하셨던 분들은 거의 더블엑스 오메가3 꾸준히 드시면 나중에 약을 안 드시더라고요. 약이 끊어져요. 음. 안 드셔도 정상적으로 안 피곤하고 괜찮으니까. 저하인 분들은 이분들도 더블엑스 오메가3 드시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냐면요. 이게 호르몬이 없어서 몸이 안 돌아가는데 비타민 미네랄은 보조 효소잖아요. 보조 효소. 어. 그러니까 호르몬은 보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되게 피곤하다가 몸이 덜 피곤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자가 면역 질환이어서 약이 없어요. 그래서
호르몬 부족한 애 호르몬 더 주고 막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보조 요소인 더블 엑스 오메가3를 잘 챙겨서 드시면은 비타민 미네랄 잘 들어오면요. 몸이 덜 피곤해서 좀 상당히 괜찮아져요. 그래서 낫는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항진 쪽은 약 끊고 좋아지시더라고요. 근데 저하 쪽은 지금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메가3를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메가3 기능이 이게 잘못된 백혈구들을 잘 걸러낼 수 있게 가슴 흉선 가슴샘이라고 하는 이 흉선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킬러 세포 같은 이 백혈구 중에 좀 독한 애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킬러 세포들이 얘네들이 잘못되면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거든요. 이 킬러 세포들이 나쁜 놈 가서 잡아야 되는데 정상 조직이 어 갑상선 가서 때려 부셔가지고 갑상선 샘이 파괴되면서 호르몬 안 나와서 저하증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잡아주는 게 누구냐면 갑상선 이 가슴샘에서 잡아주거든요. 없애요. 잘못된 백혈구들을 정리하는 데가 가슴샘 흉선이거든요. 근데 이 흉선에 오메가3가 충분하면 이 킬러 세포들 정리, 이게 잘못된 백혈구 정리를 되게 잘해요. 이게 오메가 다이어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흉선에서 잘못된 백혈구들을 오작동 백혈구들을 다시 이렇게 분해해갖고 정리할 때 오메가3가 많으면 그 일을 잘한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블엑스하고 오메가3 좀 잘 드세요. 이 말이 뭐냐면 저하증인 분들한테 더블엑스 드시면서 보조효소 넣어서 몸이 좀 덜 피곤하게 하고 오메가3 많이 보충하면서 이 백혈구들이 오작동하는 거를 흉선에서 조금 정리할 수 있게 영양소적으로 도와주는 게 이런 걸 드시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나는 저기 갑상선 항진 있어 저하 있어 그러면요 제 WS 오메가3 좀 꾸준하게 드셔보세요. 이제 이렇게 권해드리죠. 자, 그다음에 망간, 구리, 아연, 망간, 구리, 아연. 얘네들은요 전부 다 미네랄들인데 SOD라고 하는 항산화제로 바뀌어요. 항산화제. 우리 몸에서 망간, 구리, 아연 SOD를 만들어요. 망간 SOD, 구리 SOD, 아연 SOD 이런 식으로 해서 항산화제를 만들어요. 몸 안에서 만드는 다양한 항산화제 중에서 미네랄로 만드는 항산화제들이 얘네들이 원료예요. 망간, 구리, 아연이 원료고요. 그 다음에 SOD는 이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너무 길다, 그죠? SOD라고 그냥 그래요. 이게 항산화제 이름이에요. 항산화제면 비타민 C만 항산화제 아니에요? 예, 비타민 C, A, C, E 이런 것도 다 항산화제인데 하는 일이 달라요. 곳곳에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든요. 비타민 C는 혈관이나 대장이나 소장, 방광 같은 이런 수용성 환경에서 일하고요. 이 망간구리 아연 이런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이런 애들은 세포막 같은 데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되게 다른 영역에서 하는 항산화제들이니까 이게 골고루 다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따로 사서 드실 게 아니라 더블엑스 한 통 사시면 다 들어있다. 혹은 우리가 물을 미네랄 있는 미네랄 워터를 드시면 이런 것도 다 들어온다 몸에. 그리고 셀레늄도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그래서 글루타치온의 원료가 되는 게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셀레늄, 이 글루타치온, 이것도 항산화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제 글루타치온 요즘에 막 뭐 천장에 붙이고 주사 맞고 뭐 별거 다 하지만 실은 이게 몸에 간에서 만들 수 있는데 간에서 해독할 일이 너무 많고 피곤하면 이런 거 많이 못 만들겠죠. 그러면은 항산화, 세포 보호하거나 이런 일을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미네랄을 꼭 잘 챙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셀레늄은 아까 T4에서 T3 전환을 할 때도 셀레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게 셀레늄이에요. 근데 사실은 누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예, 나는 암을 예방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셀레늄 꼭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셀레늄이 항암. 그러니까 이거 세포막에서 항산화하는 애들이어가지고요. 근데 영양소 그 음식으로는 잘 안 들어오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누가 암이다. 그러면요, 저는 셀레늄을 선물합니다. 이거는 집에서 뭐 채소 드시고 어쩌고 해도 안 되는, 어, 이건 반드시 보충해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아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되게 막 온갖 군데 아연이 들어있거든요. ZN이죠, 아연이. 아연은, 이게 남자들의 성호르몬, 성호르몬, 정자 같은 거 생산, 이런 거랑 연결돼 있는 미네랄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많이 들어있는 게 굴인데 옛날에 그 누구냐 카사노바가 이 굴 잘 먹었다고 정력 세다고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이게 남성의 성기관의 역할들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연은 장 점막 장 점막의 영양소 장점막 영양소다 하면 맞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장 점막이 이렇게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헐렁하게 붙어 있으면 장에 들어온 안 좋은 애들이 막 혈관 타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타이트 정션이라고 그래. 따닥따닥하게 이렇게 쫙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밀, 밀, 연접, 밀접, 연접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딱 붙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 이렇게 짱짱하게 붙게 해주는 애가 아연이에요. 아연이 없으시면 장 점막이 헐거워져요. 네. 장점막 헐거워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막 쫀쫀하게 붙어 있게 하는 밀접 연접이라 그러나 타이트 정션이라 그래요. 사실은 딱딱 붙어 있게 하는 거 그거 아연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장점막을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 이렇게 팍 퍼지게 하는 애가 누구예요? 조눌린이라는 애가 있어요. 조눌린. 이게 장상피세포 밑에서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이 조놀리는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인데요. 얘가 나오면 장 점막이 열려요. 푹 열려버려. 푹 열려. 어. 제가 손을 이렇게 하니까 반응에 이 손 드는 게 나오네요. 요즘에 좋아졌네. 이 조놀린이라는 애가, 그렇게 하니까 여기 반응에 어, 여기 밑에, 노트북 밑에 반응 하트 있는데 이렇게 손 드는 게 나온다니까. 안 나와요? 건 나오는데. 그래서 조눌린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장점막세포 밑에 있거든요. 근데 이 조눌린이 뭐 하는 애냐면 장점막을 이렇게 여는 애예요. 근데 이게 누가 얘를 활성화시키냐면 밀가루 글루텐이 이 조눌린을 활성화시켜요. 그러니까 장점막이 아까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쫙쫙쫙쫙 쫙 붙어 있어야지만 여기로 뭐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열어 제끼는 애가 조눌린. 그게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럼 얘를 누가 쿡쿡 허리 찔러서 야, 너 나가 출동해. 이게 누가 한다고? 글루텐. 밀가루는 굳이 제발 굳이 먹지 마라. 근데 이게 벌어지려고 하는 애들을 다시 잘 붙이는 애가 아연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에 아연들이 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유산균 보시면 아연이 들어있죠?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중요하다. 장점막을 짱짱하게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아연은, 인슐린 호르몬의 원료예요. 대박. 이게 인슐린이 어떻게 생겼냐면, 단백질 그릇에 호르몬이 있으면 아연이 이렇게 싸고 있어. 어. 그래서 아연이 없으면 인슐린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아연이 중요하겠죠. 아니, 지금 인슐린 부족해갖고 당뇨 오고 난리가 나는데, 그죠? 예. 그래서
사실 그 굿모닝 하시면서 단백질 딱 챙기고 아침에 더블 X 유산균 딱 같이 더블 X 오메가 3 유산균 딱 챙겨서 드시면요. 거의 진짜 박자가 짝짝 맞다고 이게 맞아요. 음. 자, 그리고 철분. 철분 같은 경우는 얘는 사실 이제 요거에 헤모글로빈 적혈구죠. 해모는 철이고요. 요 빈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오는 빈혈의 경우에, 빈혈의 경우에는 단백질이 부족해도 빈혈이 오고, 철분이 부족해도 빈혈이 와요. 단백질 부족해서 오는 빈혈은 허혈성 빈혈이라 하고, 철분 부족은 우리가 어떻게 철분 처방 받죠? 자, 그런데 빈혈은 또 하나 더 있어요. 비타민 B군 부족. 비타민 B9. B12와 엽산이 부족해도 빈혈이 와요. 또 빈혈은 세 가지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고요. 철분 부족하면 이제 철분 먹으면 되지만 단백질 부족 이거는 밥 깨작거리고 잘 안 먹는 사람들 올 수 있고요. 엽산 부족 빈혈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거는 싱싱한 야채 과일 안 챙기시면 또 빈혈이 올 수 있어요. 음, 우리 몸의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모세포가 엄마 세포가 딸 세포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요. 이때 엽산이 필요하거든요. 이 엽산이 비타민 B9이에요. 어, 이게 부족하면요, 이 모세포가 딸 세포로 분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크기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엽산이 부족하면은 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멈추질 않고 계속 커지는 적혈구가 만들어요. 자, 적당선에서 성장 멈추지 않고 계속 세포가 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암세포야, 혈액암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자꾸 커질 때 누가 온다? 백혈구가 와서 얘는 이상한 애네 하고 잡아먹어요. 잡아먹어. 잡아먹어야 되는데 못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된다. 근데 잡아먹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안에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이 운반하는 적혈구 숫자가 자꾸 줄어들면요. 우리 피 속의 적혈구 숫자가 줄어들면은 네, 어지럽죠. 산소가 많이 이 머리까지 안 가니까. 그래서 핑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9, 엽산을 꼭 먹어라.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저아구성 빈혈이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빈혈 왔을 때 철분이나 단백질만 먹을 게 아니고 비타민 B군을 잘 챙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헤토토스 먹으면서 이스트비 가라고 같이 먹잖아요. 진짜 끝장나게 좋은 거 드시고 계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 모세포 그 헤모글로빈이 딸 세포로 분열을 했는데 비타민 B12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B12하고 엽산이 동시에 부족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정상 세포로는 딱 자라서 그만하고 딱 성장 멈춰서 잘했어 잘했어 했는데 이 안에 헤모글로빈 함량이 꽉 차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서 가지고 산소를 별로 운반을 못하는 적혈구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미성숙 적혈구라고 그래요. 이 미성숙 적혈구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 운반할 수 있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양이 적은 거예요. 그 산소를 많이 머리다 못 갖다 주겠죠? 그 머리가 띵하게 아파요. 자, 이런 경우는, 이런 빈혈은 이 엽산, 어, 이스트비, 뭐 이런 거 꼭 챙겨서 드시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이 헤모글로빈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적혈구, 그죠? 적혈구가 공기 중에 여러분 숨을 들이쉬면 저 공기 중에 뭐가 있냐면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일산화탄소도 있어요. 자, 헤모글로빈의 베프는 누구일까요? 베스트 프렌드. 헤모글로빈은 누구를 만나면 제일 기뻐하면서 척 들러붙어갖고 안 떨어질까?
자, 우리 생각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애잖아. 얘가 진짜 원래 산소랑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헤모글로빈은 애인이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애. 누구냐? 일산화탄소입니다. 이 일산화탄소는 어떤 애냐면은 가스렌지 킬 때 나오는 그 안 좋은 가스 냄새 있죠? 어. 그리고 담배 피면 나오는 그 안 좋은 냄새, 안 좋은 그거, 유해 물질들, 거기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스렌지 딱딱딱딱딱 키면은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팍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매번 맡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숨을 들이쉬면 공기 중에 다 들어오는데 헤모글로빈이 누구랑 가장 척 결합한다고? 일산화탄소랑 결합을 척 해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 일산화탄소를 뇌세포로 갖다 주고 폐로 갖다 주면 폐가 폐암이 걸리겠네. 뇌로 갖다 주면 어떻게 해요? 산소 부족으로 뇌가 어떻게 돼요? 뇌세포가 치매가 오겠네.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행주 삶고 찌개 끓이고 밥 하시는 가스렌지 켜는 주부들 있죠? 그분들 숨 쉬면은 공기가 들어왔는데 그 안에 이산화탄소 많은데 누가 좋아한다고? 헤모글로빈. 우리 몸 안에 있는 피 속에 있는 적혈구가 좋아하고 착 들러붙어 갖고 일산화탄소를 어디다 갖다 준다고? 뇌로 갖다 주고 폐로 갖다 주. 폐암 걸리고 치매 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요리할 때 팬을 틀어? 막 이러잖아요. 가스레인지 쓸 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이 일산화탄소가 무겁다. 그래서 위로 안 올라가고 땅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누가 제일 많이 먹을까요? 그 바닥에 눕혀놓은 아기가 제일 많이 먹어요. 아기. 어. 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리 쌍둥이 나가지고 마루에다가 딱 눕혀놓고 켰거든요. 거실 바닥에다가. 그런데 가스레인지 쓰고 있었어요. 애들이 밤만 되면 울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 올리자 딱 앉잖아요. 그럼 안 울어. 다시 바닥에 내려오면 또 울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얘네들이 1월달생이거든요. 집에 2월달에 와가지고 조리원 끝나고 와가지고 가스레인지에다가 막 대야에다가 옷 삶죠. 가스레인지 계속 키죠. 추우니까 한 개 안 시키죠. 집안에 빨래 해가지고 퍼실 썼어. 그 안 좋은 세제 써가지고 막 습도 조절한다고 막 널어놨죠. 집이 가스실이었어. 근데 바닥에 가스가 더 안 좋은, 그러니까 일산탄소 가라앉잖아요. 그 애들이 바닥에 눕혀놓으니까 얘네들 공기가 안 좋은 거야. 숨쉬기 힘들었던. 그러니까 들어 올리면 애들이 잘 자. 내려놓으면 또 울어.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애들은 순해가지고 좀 그냥 좀 울고 말았는데 밤새 잠 안 자고 보채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집에 청정기 갖다 놨더니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있어. 민주라고 있어. 민주. 허선희 씨 아들하고 민주하고 또 한 명 더 있어. 세 명. 청정기 틀면 잘 자고 청정기 끄면 바로 깨요. 바로 깨서 울어. 진짜 민감한 애들이거든. 걔네들이 폐가 약한가 봐요. 그래서 그때 한참 하다면 하면서 알게 됐어요. 진짜 이게 공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공기가 너무 나쁘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환기시키시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통유리창 창문을 열고 공기를 내보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주상복합 아파트들 보면 베란다 창문이 바닥부터 안 열리고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창문으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밀어야지 열리는 창문이 있는 집도 되게 많거든요. 베란다 창문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안 열린다고. 그래서 보시면 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집안에서 가스레인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리사들, 그리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폐암이 많죠. 그리고 담배를 안 펴도 여자들이 폐암 병동이 많은 이유는 뭐냐? 가스레인지 앞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가스레인지는 없어져야 되는데요. 올해부터 뉴욕시는 새로 짓는 건물, 7층 이상 건물인데 짓는다 그러면요. 그 건물 안에 가스레인지 금지예요. 가스레인지 금지 법률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인덕션 풍기 현상, 다 팔린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가스레인지 쓰지 말자.
그렇게 해서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여자들 건강을 집안의 공기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일산화탄소가 안 나오게 하려면은 가스레인지를 없애야 돼요. 원래 가스레인지가 되게 쌌는데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많이 사서 쓰지 못하게 하려고 올렸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기는 말이에요. 일단 집안에 빌트인 하는 집안에 정말 인덕션으로 빨리 갈아타시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빈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철분 이야기다 이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 건강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암에 있는 철분제가 아이언 폴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시금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식물로 만든 거잖아요. 식물. 근데 동물은 이 그 햄철이라 그래가지고요. 동물 철분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돼지 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비싸요. 그래서 그 임신하면은 보고서 가면은 철분제 주거든요. 근데 그때 그 철은 산화철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안 좋다 그래서 좋은 철분제 사서 먹어야지 하고 약국 가시면은 이 동물 철분제인 햄철을 저기 사라 그래. 이게 비싸거든요. 이게 더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돼지 피에서 돼지가 뭐 먹은지 알 수 없는데 이걸 드시겠어요? 아니면 그 식물로 만들어 유기농 시금치로 된 이 아연폴릭 드시겠어요? 근데 이 아이언폴릭은 실은 비햄철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흡수가 안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은 여러분 흡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철분이 너무 과도하게 흡수되면은 독이 돼요. 대박이죠. 셀레늄도 부족한데 셀레늄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독이 돼요. 그래서 권장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시금치 철분이 흡수가 잘 안 된다기보다요. 철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흡수를 지연시키는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트산, 이게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그래서 시금치 철분 BM 처리해서 그 흡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야, 흡수 잘 되는데 흡수를 지연시키는 식이섬유까지 다 같이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너무 많은 출혈이 있고 그래서 수혈도 해야 되는데 피 속에 철분 레벨이 너무 낮다. 그거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우리 생각에 그냥 주사 맞으면 될 것 같지만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음식으로 먹어서 철분이 흡수가 돼서 올라가지 않으면 못 올린대요. 그 권수미더님 그때 수술하셔가지고 너무 출혈 많아갖고 막 철분 수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수술도 모두 못한대요. 근데 음식으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언폴릭 엄청 드셨다 하더라고. 이거는 실금치 농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알고 모르고다. 알면은 쓰는 거고 모르면은 마냥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주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과다출혈이나 그런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는 음식으로 철분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때 아이언폴링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게 시금치를 농축하다 보니까 시금치 안에 있는 칼슘도 들어와 있고요. 이게 폴릭이 엽산이고 아이언 철분이죠. 그래서 엽산하고 엽산, 철분, 칼슘 이렇게 세 개가 다 들어있어요. 누구한테 좋겠어요? 임신하신 분한테 엄청 좋겠죠. 엽산도 필요하고 철분도 필요하고 칼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골다공 예방으로 칼맥티 꼭 드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빈혈 예방이긴 하지만 임신하셨을 때는 좀 잘 챙겨서 드시면 너무 좋다. 근데 만약에 이 철분이 과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이 들었어. 많이 먹었어. 그러면요. 소변 보실 때 쥐어 짜듯이 아파요. 어, 그래서 철분제가 과다한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너무 과다하면 소변 볼 때 너무 심장이 아플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 줄여야겠죠? 그래서 아이언폴릭 보시면요. 이렇게 반 쪼개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 쪼개서 먹으란 뜻이에요.
만약에 과하면. 음. 자, 웬만한 미네랄을 다 훑었습니다. 아, 잠깐 삥 도는 것 중에 하나 더 있는데, 철분 부족으로 빈혈이 오는 거, 기립성 빈혈 중에, 빈혈은 아니고, 기립성, 하여튼, 머리 삥 도는 거, 도는 거. 빈혈은 아닌데, 앉았다 일어났다 핑 도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부신피로가 있어요. 진짜 이게 철분 부족해서 이렇게 빈혈 올 수도 있고, 아니, 엽산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단백질 부족해서도 삥 돌 수 있는데, 부신 피로로 삥 도실 때는요, 이때는 다 아니래, 나 빈혈 있는 것도 아니래, 막 그러신다, 뭐지, 왜 그렇게 어지럽지, 이러면요, 이거는 비타민 C하고 B 부족, 그 다음에 잠 부족, 스트레스 과잉, 이런 걸로 부신이 과하게 일을 할 때, 여러분 앉았다 일어났다 삥 돌 수 있습니다. 일단 이명 증상들이 삥 소리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오시면은 내가 지금 빈혈은 아니고 부신이 피곤한 거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삥 도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쪽은 비타민 B하고 C를 잘 챙겨서 드시고 좀 잠 좀 주무시면 좋습니다. 자, 미네랄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더블엑스만한 영양제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식물 우리가 채소 과일 잘 먹고 밥 잘 먹는 게 1번이에요. 네, 근데 음식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 잘 챙겨 먹은 음식 안에 영양소 부족하다는 거. 그럼 가장 음식에 가까운 형태로 먹어야 되는데 그게 더블엑스이고요. 그다음에 어 식물 영양소까지 농축되어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이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그리고 각 나라에서 하는 식생활까지 연구해서 부족한 걸 더 챙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더블엑스에는 철분이 들어있지만 미국 더블엑스에는 철분이 안 들어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많이 먹어요. 그래서 미국 게 좋대, 어디 게 좋대 이럴 때가 아니고요. 내가 한국에서 지극히 평범한 한국 사람처럼 먹고 살고 있다 그러면 한국 더블엑스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활성산소 흡수도 전 세계 21개 종류의 WS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활성산소 커버하는 거는 커버 칠 수 있는 거는 많이 흡수하는 거는 한국 WS가 최강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가장 높답니다. 그래서 한국 WS 드시면 활성산소, 항산화 성분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예전 16년 전에는 WS 셀레늄이 안 들어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셀레늄이 들어가 있고요. 더 보충이 되고요. 그다음에 B군도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사와 관련된 영양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꾸준히 더블엑스하고 오메가3 그리고 단백질 유산균, 이 정도, 한 네 가지를 꾸준하게 잘 챙겨서 드실 수 있으면은 웬만한 문제들은 좀 미리 좀 해결을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음식으로 다 들어오는 거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꾸준히 그 정도, 더블엑스, 오메가3, 프로틴, 유산균, 한 이 네 가지를 꾸준히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다 돈이죠. 그러니까 돈 쓰지만 말고 찾아오자. 네, 아메리카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아오시라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진짜 대장정이 이제 끝났어요. 음.